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농부로서 얘기를 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농부는 제가 아니고 저희 남편인 도미니크입니다. 도미니크는 근데 지금 요즘 포도 수확하고 와인 담고 이거 하느라고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와인 담는 일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양조장은 포도가 한창 발효되는 냄새로 엄청나게 좋아요. 양조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약간 무장 해제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여기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달콤하고 향긋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일이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도 지금 도시의 이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혐오들이 사실은 살고 있어요. 어디에나 다. 근데 아마 도시에 살고 있는 혐오와 또 양조장에 살고 있는 혐오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약간 도시의 혐오, 이 공간에 있는 도시의 혐오들은 살짝 악당 혐오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양조장의 혐오는 술을 발효시키는 혐오예요. 그래서 항상 도미니크는 아침에 술을 체크를 하고 저녁에 체크를 하고 지금 발효되는 동안은 굉장히 술을 많이 자주 체크를 해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맨날 아침에 술을 마시고 또 저녁에도 술을 마시는데 그 술 맛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계속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이 순간의 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이 술은 혐오들이 사실은 인간이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고 혐오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어제의 맛과 다르고 또 지금 이 맛은 또 내일의 맛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마시는 이 맛은 이 순간의 맛이구나. 그래서 이 순간의 맛이라는 것은 양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술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술이 한창 발효될 때 양조장에 가면은 이 순간의 술 맛을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술이 완성되어서 나와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어떤 아기 상태의 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술을 발효시키는 것은 혐오인데 이 혐오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혐오라는 것은 바로 밭에서 오는 혐오예요. 밭에는 사실은 수많은 미생물과 혐오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일에 딸려왔고 그 과일에 딸려와서 발효 탱크 안에서 발효가 되고 와인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양조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양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양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조는 30%고 70%가 농사예요. 내가 어떤 술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어떤 양조자로서의 어떤 철학이란가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또 어떻게 땅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농부의 실천의 방법이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목적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일밭에 가면 온통 포도밭에는 포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밭에는 사과밖에 없고 그렇게 줄지어 쫙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동물 사육할 때 돼지가 쫙 있거나 닭들이 쫙 있는 그런 거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 복지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식물 복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항상 밭에 가면 저 식물들이 저렇게 맨 땅에 줄지어서 있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농부는 나무를 키우기도 하지만은 땅도 함께 키우는 것이 농부다. 항상 그런 어떤 철학을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실천하는 방법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저희가 철칙으로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와인을 마시는 시간을 좀 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로 땅을 빨가벗겨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땅에 무엇인가를 덮어둔다는 것이 저희 그 굉장한 절대로 어기지 않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땅을 저희는 무엇인가로 항상 덮어둬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미를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리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겨울에 땅 속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이 미생물들은 그 땅에 구멍을 내주고 뿌리를 편안하게 숨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땅이 빨가벗겨 있으면은 태양이라든가 그 바람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그 미생물들이 굉장히 빨리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서 뭐 낙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덮어주고, 또 겨울에는 밀이나 호밀이 자라면서 땅이 항상 촉촉하게 덮여져 있고 미생물이 그 뿌리에 깃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퇴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뿌리지는 않아요. 그 퇴비라는 것은 사실 완전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서 그 미생물이라든가 뭐 지렁이 등등 여러 벌레들이 먹을 만한 먹이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호밀도 나중에 먹이가 되게 하고 뭐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미생물들이 충분히 거기서 얘들을 분해를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이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은 숲과 같은 밭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와 같은 밭, 이런 방식의 농업인데 저희 밭에 오면은 한 100여 종의 여러 가지 나무들과 풀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일을 수확하는데 좀 비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그 밭에 가면 봄에서부터 시작해가 겨울이 될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걔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제가 보는 어떤 즐거움도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게 공장처럼 수확을 하러 가고 막 밭을 매러 가고 그런 어떤 일터가 아니고 휴식처이기도 하고 즐거움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밭이 굉장히 밭의 어떤 생태계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뭐 사회와 똑같은 거죠. 하나의 밭도.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개성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가 훨씬 더 재미있고 건강한 것처럼 밭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각기 다른 식물들이 자라면 그 식물들에 붙어 사는 또 미생물들도 다 달라요. 버섯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미생물들이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다른 나무에게 또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이 두 개만 실천해도 굉장히 땅의 상태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또 토양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서 꼭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되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고 식물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여러분도 충주 쪽으로 오실 일이 있으면은 저희 밭에 와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또 즐겁게 산책할 수 있고 와인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휴식처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한번 방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